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은 한 문제당 얼마 정도가 소요되면 될까요? 1분 30초. 이제 너무 잘 알죠? 우리 2학년이니까. 1분 30초에서 쉬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는 18, 19, 20번 같이 엄청 쉬운 문제는 몇 초 만에 풀어야 될까? 45초보다 난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수능장에 가면은 쌤 항상 영어가 모의고사가 시간이 많이 남는 편이었거든. 많이 남는 편이었거든. 근데 수능에서 완전 모자랐어요. 그래서 거의 다 끝이 돼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 풀어가지고 나머지는 엄청난 속도로 막 풀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능이라는 게 보고 또 보고 답이 맞는 거 확실히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마킹하면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초가 쌓여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모의고사 한 20분 정도 남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그래서 18, 19, 20번 같은 거는 물론 20번은 그렇게 풀기는 어렵지만 도표나 18번 표 같은 것들은 한 2, 30초 만에 마킹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딱딱 풀고 넘어갈 수 있게 문제 유형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어떻게 푸는지 어디쯤에 답이 나와 있는 글의 형식일까 까지도 익혀야겠죠. 문제를 풀 때는 엄청 빨리 익히는데 문제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빠르게 10분 만에 땡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를 들면은 지금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냐면은 인물 및 일화가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그걸로 5문제, 6문제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하기에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뒤에 있는 인문과학 파트도 넣은 건데 모든 글은 다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 소재를 모아놓은 게 주제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당연히 밑줄 침품이 가르칠 대상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글도 봐야 되겠지만 왜 문장을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문장을 해석해보라고 하면은 분명히 없는 단어인데 갑자기 창작해내요. 뭐 깨놨다가 어디 있는데 네? 네? 그러네요. 맨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낼 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없는 단어를 써버린다고. 혹은 있는 단어를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지 글도 나중에는 빨리 익히고 무슨 글의 내용인지 문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글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소재라고 했죠. 즉 키워드가 무엇인가. 키워드를 보통 여러분들 지문에서는 3개에서 5개 정도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3개, 5개 중에서도 아마 메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메인 키워드는 자주 나오는 단어일까? 조금 나오는 단어일까? 자주 나오는데 희한하게 얘는 단어의 형식이 컴퓨터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대명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장치, 유용한 것, 그러한 물건을 쓰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게 다 모아져서 컴퓨터라는 거를 알아채야 되고 그게 바로 메인 키워드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 3개에서 5개를 다 모아서 문장이나 구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뭘까? 주제며 주장이며 긴 밑줄 빈칸이 되겠고, 그쵸? 그리고 모든 시험 문제는 사실 보면은 다 주장이 뭔고 주제가 뭐고 소재가 뭔지에 대해서 묻는 거야. 우리 왜 빈칸 문맥상 알맞는 단어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 그것도 아무 빈칸이나 뚫지 않아요. 문제를 풀 때 소재가 되는 거, 이 지문에서 주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빵꾸를 뚫어 놓고 밑줄을 그어 놓고 보기로 만든다고.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은 빈칸 문제를 찾을 때는 소재나 주제가 될 법한 문장만 찾아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3번째로 익혀둬야 될 것 같은데 글의 구성. 제일 많은 글의 구성이 뭘까? 모의고사에서. 글의 구성이라는 거는 처음에 문장 주제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단락 혹은 문장이 1, 2개, 3개까지도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듣고 있죠? 지금 멍 때리는 거 아니고. 그러면은 뒷부분에 있는 게 빵꾸가 뚫혀 있어요.
보통 답을 찾을 때 요거 상상의 나라로 찾지 말라고. 문제를 풀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공부할 때는 이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하세요. 아, 이 앞에 컴퓨터라는 단어를 디바이스로 바꿨고 유용하다를 좋다로 바꿨고 우리에게를 우리 삶에 이런 식으로 바꿔놨구나. 그래서 답이 뭐 1번이구나 라고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글의 형식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마도 앞 뒤에 주장이 나와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 하면은 그쪽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읽으면 되겠죠. 혹은 이야기가 딱 펼쳐져 있어요. 내가 아니에. 그러고 나서 교훈적인 내용이나 주장하는 바 요지 같은 거를 찾으래요. 그러면 이야기를 쭉 펼쳐놓고 마지막에 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적어 놓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찾는다면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글을 정리해 놓은 파트를 좀 열심히 읽고 이해를 한다면은 보기를 선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보통은 이런 것 같아요. 편지글도 편지글의 형식이 있잖아. 통에다가 뭐 바로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장님이다. 우리 마을 너무 좋아요 라고 백그라운드 먼저 깐 다음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한 3분의 2 지점쯤에 나온다 얘가. 그런 글의 구조나 문제 형식 같은 것도 익혀놔야 된다. 그리고 이 나머지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익혀야 하냐면 동의어, 유의어, 유의표현.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컴퓨터가 디바이스고 엮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시간 사실 이렇게 내가 1분 30초를 줄 건데 1분 30초 주고 풀고 하는 건 망고 아무 쓸모 없어요. 문제 풀 때는 일요일 같은 날 공부하기 싫잖아. 근데 우린 이제 공부해야 되는 2학년이잖아. 나는 2학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공부 너무 하기 싫은 토요일에는 단과 학원 같은 데를 뭐 가고 이랬거든. 근데 일요일에는 공부는 해야 되는 불안감은 있고 하기는 싫고 할 때 타이머 맞춰놓고서 영어 모의고사 하나를 풀었어요. 그럼 뭐가 됐든 타이머가 흘러가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는가 문제를 잘 풀었든 못 풀었든 풀어내긴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그 모의고사 가지고 공부하고 혹은 문제집 가지고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문제 풀 때 한 문제씩 풀지 마세요. 여러 문제씩 엉덩이 붙이고 내가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1번 줄게. 이거 너무 쉬운 문제니까 지금 풀어봅시다. 시작. 풀었어요. 다 시간 내에. 그래 얘들아, 만약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2분이 넘어가게 풀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쫙 풀었어. 보기까지 갔어. 5개. 근데 또 모르겠어서 이거 어디 있더라 하고 여기서 헤매는 거. 그렇게 헤맬 바에야 그 문제 패스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어차피 얘 맞추면 운 좋은 거고 틀리면은 결국 틀린 문제였던 거니까.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아까 못 풀었던 거 다시 와서 제대로 읽고 풀고, 그러면은 혹시라도 종이 치더라도 나는 한 문제밖에 안 놓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괜히 2, 3분 넘게 매달렸다가 뒤에 내가 분명히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문제를 두세 문제를 못 푸는 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 나는 과학 같은 파트가 어렵거든. 아마 내가 거기서 머뭇거렸겠지. 풀고 또 풀고 했겠죠. 대상이 다른 것이니까 등장인물이 아마도 비슷한 성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해야겠네. 뭐예요, 뭐? 누구랑 누구? 잭과 마크가 누군데? 잭이 아빠고 마크가 아들내미. 그쵸. 봅시다. 잭은 스탑했어요. 사이클이 뭘까, 사이클? 순환하는 것을 멈췄어요. perfectionism. 이즘이 붙은 거는 주의죠, 주의. 완벽주의 순환을 멈췄대요. 자, 이제 해석할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단어로 해석하지 말고 두 가지는 꼭꼭 지키세요. 명사랑 명사가 갑자기 나왔어. 스쿨 존처럼 안 이어지면은 뒤에 있는 게 앞에 거 수식해주는 문장이라고 했죠. 생략해서 그래요, 관계대명사. 또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ing나 pp나 혹은 형용사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누가 했는가라는 명사를 찾으라고 했어요. 이 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해당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사구문입니다. 관계대명사 생략과 분사구문이 어렵게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데 그냥 명사가 아니어지는구나, 말 같지 않은 ing가 갑자기 나왔구나 하면은 누가 했는가만 찾으면 돼요. 주어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 ing, pp, 형용사는 바로 앞
왜 이렇게 끊길까? 바로 앞 명사이거나 혹은 주어이거나 해당 문장에서 주어이거나 얘는 무조건 바로 앞 명사. 문장 보면서 우리 한번 익혀갈게요. 야 봐봐봐. perfectionism이라는 명사 있고 that이라는 명사 있잖아. 물론 who, which, that 나오면 관계대명사인지도 알겠지만 생략도 안 됐지만 안 이어지니까 앞에 거 꾸며주는구나. that부터 어딘가까지가 앞에 있는 perfectionism을 꾸며주는구나. 근데 어딘가까지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 우리는 문장을 영어로 해석합시다. 그냥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옵니다. that. 즉 다시 말해서 그 perfectionism이죠. 얘가 말하는 게. 그 perfectionism이 뭐냐면 his son mark가 developing 하고 있는 거. 발전시키고 있는, 즉 생기고 있는 그 완벽주의 순환을 멈추고자 했대요. 잭과 마크가 나오네. 마크는 아들은 could not stand 견디다, 물론 서다도 있지만 견디다라는 뜻도 있죠. 견딜 수가 없었대요. lose at game, 게임에서 치는 게. 그때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time, he 이어져요? 안 이어지죠. 아, 그때가 언제냐면 he was 8 years old구나. 근데 왜 이렇게 완벽하지? 뭔가 얘는 부사적 표현이겠네. time,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how. 이거 뭐예요? 관계 부사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되죠. 그래서 the time에 뭐가 생략됐을까? when이 생략돼서 그렇구나. 못 찾더라도 어쨌든 time이랑 he랑 안 이어지잖아. 그럼 he 이하가 앞에 있는 time 꾸며주는 거라고. 관계부사 아는 친구들은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the way, how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써야 되죠. 왜냐하면 the way라는 것 자체가 부사적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잭은 contribute to 명사했어요. 아빠는 R의 attitude를 어떤 원인으로 했냐면 by ing 하는 원인으로 돌렸대요. let, 그를 사역동사네 목적어 동사 원형 let 하게 하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게 하다. 체스 게임에서 항상 이기게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빠는 didn't like to see Mark, 아들이 get upset 하고 cry 하는 거를 볼 수가 없었거든. 요거 한번 볼까? see. 아마 이제 내가 말하는 문법들은 한 번씩은 배워봤던 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잖아. 그럼 지금 당장은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늦을 수 있으니까. 지각동사. 자, 요런 게 있어요. C 같은 거를 알다, 인지하다, 지각하다, 늦다가 아니라 지각하다, 인지하다라는 의미에서 지각동사라고 해요. 보다도 있지만은 알다도 있으니까. 야는 사역동사랑 비슷하게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봤다예요.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는 거를. 야는 현재 시제잖아. 현재 시제는 항상 팩트일 때 씁니다. 그냥 사실을 나타낼 때. 나 쓰레기 버리는 거 혹은 버리지 않는 거. 그냥 어떠한 사실을 봤다. 라고 할 때 동사 원형 제일 많이 쓰겠죠. ing는 능동이잖아.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진행하고 있는 거. 가가 쓰레기 버리고 있는 중인 거 봤어. 쏘일 수도 있어. 상관없어. 과거에 버리고 있는 중이든 어쨌든 그 행위를 본 거야. 그 다음에 pp도 나와요. thrown away. 수동이겠죠. 완료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pp니까 당연히. 즉 동사 원형,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둘 다 나오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네가 버려짐을 당한 걸 봤어요. 쓰레기가 버려짐을 당했어요. 그러면 you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와야 될까? 쓰레기가 와야지. 요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없지. 왜냐면 트래쉬가 앞으로 갔으니까. 수동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온다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수동태 검색해서 이제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스스로 검색하세요.
얘를 지각동사라고 한다. 지각동사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익혀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니까 see 마크가 동사 원형하는 거, get upset하고 동사 원형하는 거, and로 엮였네. cry 하는 것을 didn't like to see 보고 싶지 않았거든. 어느 날 one day는 명사 같아 보이지만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어느 날 잭은 아빠는 realize 했어요. it 이하에 대해서. It was more important. 뭐가 중요하냐면 it이 아니라 to allow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allow는 사람 쓰는데 명사명사도 쓰네요. allow 사람에게 뭘 허락합니다. some experience를 허락합니다. with losing 지는 경험을 허락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아빠가 started 했어요. 답은 나왔네. 답은 몇 번이에요? 안 나왔네. 아빠는 계속해서 start ing 했습니다. at least 최소한 half the game 게임의 절반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계속 앉아준 거지. 마크 아들은 upset at first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but soon 곧 마크는 아들은 began to win and lose 이겼다가 졌다가 당연히 게임을 지게 된 거지. 즐기게 된 거지. with more grace는 표현이에요. 흔쾌히 뭘 하다. 잭은 felt a milestone 밑에 나와 있네. 중대한 시점이라는 것을 이 중대한 시점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one day.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건 시간 나타내는 거 one day when 나왔네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he was playing 캐치볼 말하는 거예요. 캐치는 with 마크랑 그리고 배드볼을 던졌었을 때 아빠가 이상하게 공을 던진 거야. 근데 그때 instead of 전치사죠. 뭐 하는 대신에 ing 하는 대신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 와야 되니까 동명사 ing 너무 빠른가요? 안 빠르죠. 나머지는 다 자고 있네.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꼭 자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안 자고 뭐 하는 대신에 get upset, become upset 하는 대신에 about 뭐에 대해서 볼 놓친 거에 대해서 열받아 하는 대신에 아들이 able to use 아들의 sense of humor죠. 답은 5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아빠였으니까. 내가 아라고 했었으면 이게 아들인지 아빠인지를 몰랐겠구나. 아들이 농담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가 잘 던졌는데 마크 너가 이상하게 잡았구나. 루지 엉망인. 아빠가 잘못 던진 거 맞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할 수 있을 상태로 돼서 완벽하지 않아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자, 이 글에서 소재랑 주제를 한번 찾아볼까? 소재를 찾으면 그걸로 문장을 만들면 된댔잖아.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인물 및 일화 문제니까. 아빠랑 아들이 돼야겠죠. 소재는. 뭐 했는데? 캐치볼? 게임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일까? 게임을 왜 했는데? 이기고 지는 거가 왜 나왔는데? 지는 법을 가르쳤어. 즉 완벽주의를 깨트렸다. 누가? 아빠가 아들의 완벽주의를 깨트렸다. 주제가 되겠죠. 혹은 완벽주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지는 방법을 배우다. 이것도 완벽주의를 깨트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소재가 아들, 아빠 완벽주의를 고치다. 게임에서 지는 방법을 배우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거 생각해두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스토리죠. 스토리를 통해서 주장, 교훈 같은 걸 찾아야 되네. 다음 문제 갈까요? 124쪽. 이것도 쉬워요. 인물 스토리라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1분 줄게. 1분 스타트 합시다. 준비 셋 고. 힘을 내자 얘들아. 그렇게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태우야 기대고 있잖아. 잠이 안 오던 잠도 쏟아진다.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려면은 자세를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 내가 그때 첫 시간에 그랬지 않나? 다리를 들으라고.
나는 배에 힘을 주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배를 풀더라고. 들잖아. 바닥에 닿는 순간 내가 잠이 들었구나. 다시 올려요. 우리 운동도 부족한데 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자.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맞는가 보자. 차일드일 때 이 글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지 않아? 아까보다. 워렌 버핏이네. Want to make the money 무슨 뜻일까? 돈을 만들다? 벌다. make the bed는 뭐야? make the bed. 침대 만들기. 일 수도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make the bed 실수를 하다. 아, 그 베드 말고 침대의 베드예요. 침대를 make야. 잠을 자다 슬립 뭐지? 잠자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침대 침구를 정돈하다를 make the bed라고 해요.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표현인데 make the bed 이런 식으로 단어와 목적어에 묶음 잔치가 있죠. 돈을 만드는데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스페이퍼 팔았대요. also bought 샀대요. 쏘다가 우리나라로 하면 탄산 말하는 거예요. 탄산음료. 칩한 거를 싸서 sold 팔았대요. them 그 소다를 at higher price 높은 가격으로 팔았대요. went to university 대학에 갔을 때 워렌 버핏은 studied 뭘 공부했냐면 어떻게 머니가 융통되는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work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공부했대요. 근데 그때 one of his teacher가 있네요. 벤자민이 비지가 남자네 얘도 이 둘 중에 한 명이겠네 대상이. very good investor였습니다. 투자자였어요. 투자가. 워렌은 went to work for him 그 선생님을 위해서 일하러 갔대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번, 2번이 틀리니까 3번에서 답이 나오겠네. 비지가 그 선생님이 teach 사람에게 명사를 가르치다. 그에게 many important things를 가르쳤습니다. about investing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워렌은 use his knowledge를 그리고 advice, 조언을 사용을 했대요. from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거. to make 뭘 만들기 위해서 그 워렌 스스로의 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답이 2번이 맞네요. 2번은 선생님이니까. 근데 요거 있네. 사역동사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이제 너무 쉽죠. 이런 거는 make 같은 거를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게 하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게 하다. make 말고 사역동사 또 뭐 있을까? 대표적인 거. have read, help, get? 뭐 get도 되죠. help는 준사역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to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검색을 하세요. 사역 동사. 요즘에 얼마나 좋은데 나 때는 나도 그런 건 있었지만 20살이니까 그런 거 없었어. 그래서 검색만 하면 싹 다 나오는데 네이버 종이로 내가 단어를 정리하고 싶으면 네이버 검색하면 거의 대부분 학원 선생님이 다 올려놨어. 유명한 강사들이, 유명한 선생님,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정리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료가 생각보다 틀린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 싶어. 어떻게 된지. 그럼 유튜브에다가 검색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의 영상이 나옵니다. 뭐라 하노? 내 리닝이도 보고 얘들아. 리닝이 봐야지. 그래서 머니 잘못했다 얘들아. 아니야 머니가 아니라 그로우가 동사 원형이네. 그쵸? 알고 있었겠지. 근데 뭐. today 명사 아니고 부사예요. 시간 부사. 오늘 날에 second richest man이래요. in the world에서. doesn't waste는 쓸데없이 버리는 거잖아. his money를 버리지 않는데요.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does not have big car나 house도 없대요. 그 대신에 그 워렌 버핏은 invest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invest 알아야 되지만 투자라는 거 몰랐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단순히 investor였는데 그래서 investing을 가르쳐줬고 당연히 그래서 걔가 배우고 난 다음에 invest를 하는 거지. 그쵸? 단어는 그냥 단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his money
늘 투자를 했고 스펜드는 시간이나 돈, 온 명사 ing 쓰죠. 시간, 돈, 온이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는 ing 써야지. 여기선 돈이겠네. 돈을 only 오로지 중요한 곳에만 썼대요. give me the money 하는데 money 먼저 나오면 to 쓰죠. his money를 to people한테 줬대요. people 명사, who 명사, 게다가 who예요.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네. people을. who need it. 필요한 사람들에게 money를 주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charity도 했나 보네. charity가 뭔데? 자선단체를 말하는 거죠. 를 설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gives away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주는데 away 멀리 던져버렸어. 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멀리 떠나다 같잖아. 뭔가 어디 숨거나. 근데 뒤에 돈이 나오니까 돈을 멀리 주다는 거니까 기부하다 뭐 대충은 추측할 수 있겠네. A year. 야도 부사예요. 부사예요. 1년에 When he die, 죽으면은 almost all of his money가 주어가 will go 갑니다. Foundation이 charity 설립한 거에다가 to 뭐 하기 위해서 help other 부사적 표현이네. 뭐뭐 하기 위해서. 시간 좀 남으니까 to 동사 원형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죠.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명사 역할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형용사는 형용사 같은 역할, 즉 명사를 수식하는 거. 해석은 뭐뭐한, 뭐뭐하는. 부사는 그냥 단순 추가, 동사 추가. 내 맨 첫 시간에 말했던 동사 추가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지 이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은 첫 시간에 했던 그 동사 추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 더 추가하면은 뭐뭐 한은으로 해석되는 거. 근데 사실 이거 그렇게 구분하는 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하다 보면은 문맥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돼요. 한이라고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운지 위에서가 자연스러운지. 어쨌든 돕기 위해서 돕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이건 형용사 용법. 돕기 위해서 머니를 줍니다. 요것도 하나 볼까요? 미래잖아. 모든 돈은 미래에 갈 거래요. 걔는 지금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근데 왜 다이를 썼을까? 죽으면 여기서 왜는 할 때가 아니라 뭘까? if와 같이 가정하는 거 조건을 나타내요. 가정을 나타내요. 이렇게 한다면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 어렵게 생각하던데 현재를 한다면 미래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가정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면은 그 가정된 상황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를 쓰면은 미래가 되고 과거를 쓰면 이게 되고 이게 쓰면 이게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거예요. 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조건절을 또 쳐보세요 여러분. 가정법 시제를 써보세요. 쳐보세요. 열심히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일 때 우드쿠드 쓰고 우드쿠드 현재일 때 뭐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will die가 아니라 뭐다? 다이즈다. s는 뭐 he라서 붙은 거죠. 시간 조건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 when이 시간이라서 그런가 봐. 근데 여기서 when은 시간 아니죠. 조건이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will die가 아니라 die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습니까?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뒤에 있는 것도 2번, 3번, 4번도 얘들아 그 128번까지 아까우니까 내 문제 쭈루룩 지금 풀어보세요. 딱 종칠 때까지 풀면 되겠다. 시작해서.